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주시의 모빌리티 개선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주시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핵심 사업에 발목을 잡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미래교통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세금은 너무 많이 나갑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이게 앞으로 파주시 교통을 어떡하라고 지금 이 공무사업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 심사 결과 드론과 도시망공 등 모빌리티 개선 수립 용역 사업비 2억 140만 원을 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돌출 발언을 한 겁니다. 문제는 김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불만을 쏟아낸 것. 국민의힘 파주시 의원들은 시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폭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저희들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다. 뭐 집행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 오늘 본회의장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있어야 될 시장의 발언?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오늘 했다. 앞서 시의회는 추경안 심사 보고를 통해 군사 접경 도시인 파주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삭감을 두고 파주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파주시 핵심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기준 4억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연천군이 지정됐습니다. 보도의 권석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연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 1주택자가 세컨드홈 대상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추가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세컨드홈 수혜를 받게 된 연천군.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군은 활동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막고자 하는 정책의 한 수단이거든요.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하고 또 전원생활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외 근거리에 있는 우리 군이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천군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로 전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세컨드홈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구 감소 지역 83개 시군구. 수도권에서는 접경 지역인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의정부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합니다.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요일이었던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최근 의정부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마트업계 관계자들과 의무 휴업일 변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적용 대상은 의정부시 내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SSM, 기업형 슈퍼마켓 등 총 29개 점포로 종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었던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통 매출의 온라인 비중은 49%대였지만 지난해 국내 온라인 유통 매출이 50.5%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행정 예고와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심의 등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양주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신고도움창구에서 납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법인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천시가 이번 달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75대에서 80세대로 확대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 증차와 함께 이용 대상의 범위도 질병이나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대상자와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로 늘어났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중 단독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이동 지원을 위해 포천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이번 바우처 택시 8대 추가 증차로 이용 고객의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